최악의 경제난 속에 정권 퇴진 시위가 거센 스리랑카. 자, 이번 주 안에 채무 불이행,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외국에 진 빚을 못 갚겠다는 건데요. 돈 빌려준 큰 손은 다름 아닌 중국이랍니다. 글로벌리티 오늘 홍소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그 인도 밑에 섬나라 아니겠습니까? 실론티로 유명한 나라. 어쩌다가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까? 네, 나라 빚이 많다 보니까 지난달 초에 이미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인 인도나 세계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끌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이 그래픽 볼게요. 바로 오늘입니다. 오늘까지 달러 채권 이자 1,000억 원을 갚지 못하면은 채무 불이행, 즉 디폴트입니다. 1,000억 원이요? 네. 글쎄요, 나라 빚이 1,000억 원을 못 갚아서 디폴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? 지금 스리랑카에 남은 그 외환 보유고가요. 우리 돈으로 하면 600억 원 정도래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게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준비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달러화 결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나라의 곳간이 비었으니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고요.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. 물가는 폭등했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0% 가까이 이릅니다. 가장 심각한 게 기름인데요. 스리랑카 정부가 직접 밝힌 휘발유 재고는 단 하루치입니다. रिक्शा में भी पेट्रोल तो नहीं है। मैं तो 3 मकान में गया ना, ये 3 मकान में भी पेट्रोल नहीं था।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. 이 경제난 때문에 반정부 시위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고요?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가 점점 과격화되면서 약탈과 방화 등 폭동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. 부상자도 속출했고요. 결국 대통령의 형인 총리가 물러나고 야권 인사가 새 총리로 왔는데요. 일단 통행 금지는 풀렸고 시위도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통령 관저 앞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무엇이 도대체 스리랑카 경제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까? 네, 스리랑카 가장 큰 수입이 이제 관광이었는데요. 이 관광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주 주저앉았고요.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쳤습니다. 하지만 스리랑카가 좀 항상 위태위태했어요. 대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65조 원 정도 되거든요. 네, 이렇게 빚을 지게 된 배경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.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도로도 늘리고 항만도 지었습니다. 근데 뭐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됐던 거죠. 이자 갚기만도 벅찼습니다. 결국 중국 돈으로 건설한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 국영기업에 99년 동안 넘겨주고 말았다고 합니다. 중국이 스리랑카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준 이유가 뭘까요? 네,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때부터 시작한 1대1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. 뭐 쉽게 생각하면요, 육상과 해상 신경제 실크로드 사업인데요. 네. 그러니까 뭐 해상은 동남아시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, 육상은 뭐 중앙아시아 지나서 유럽까지 이거를 하나의 중국 주도의 경제 권역으로 묶어낸다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이 중국 국영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. 뭐 도로, 항만, 뭐 건설할 때 돈 필요하니까요. 아낌없이 빌려줬는데. 이자가 좀 높습니다. 어느 정도 높냐고 하면요. BBC가 고리 대금업이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. 세계은행이 1% 이자 남짓한데요. 많게는 9%까지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공항이나 항만 같은 알짜 자산은 중국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. 또 공사를 벌일 때도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인력이 참여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나라가 돈을 갚아도 또 갚지 못해도 뭐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. 글쎄요,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고리 대금업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중국의 그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? 예, 많아요. 뭐 수십 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. 이제 육상으로 가보면 이제 파키스탄이 있습니다. 여기 과다르항이라는 곳인데요. 이 중국 자본으로 지었는데 2015년부터 43년 동안 이제 중국이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. 이 라오스 고속철도 이제 중국이 지었는데 라오스의 대외 부채 가운데 한 46% 정도가 중국의 진 빚이라고 합니다. 지난해 연말 라오스와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했는데요. 그런데 개통도 전에 중국의 국가의 주요 자산을 중국에 매각했고요. 에너지원 일부도 싼 값에 넘겼습니다. 한 조사에 따르면 빚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저개발국들에게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부채를 추정해 보니까 약 49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. 490조 원이요? 오, 이러다가는 뭐 글로벌 부채 위기까지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부채라는 게 이제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의 이제 도미노 이제 글로벌 부채 위기에
시작점이 스리랑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수년 전부터 뭐 중국의 1대1로 때문에 빚 많았고요. 그다음에 글로벌 금리 인상에 위기까지 겹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한 전 세계 41개 국가들의 그 나라 살림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눈에 띄는 건 이제 1대1로 사업 이후에 엄청나게 늘었어요. 2010년대 이후에 했는데 2006년에는 중국 의존도가 2%밖에 안 됐죠. 근데 중국 자금 의존도가 2020년에 이제 18%까지 급증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차이나머니의 위험성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빛의 함정을 통한 국가 사냥이 아니냐는 거죠. 하지만 중국은 뭐 그런 큰 그림이 어디 있겠냐며 일축해왔습니다. 글쎄요, 돈 빌려주고 이익을 챙긴 중국이 잘못한 건지 그 돈 받아서 제대로 못한 저개발 국가들이 잘못한 건지 글쎄요,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.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